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전망대 송유라입니다. 오늘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후 첫 기자회견을 타운홀 미팅 방식으로 진행했습니다. 역대 대통령 중에 가장 빠른 기자회견이었고 122분 동안 15개 질문에 즉답이 이어졌는데요. 어떤 분야에서는 국정 방향을 확실히 읽을 수 있었지만 의정 갈등과 같은 어려운 문제에 대해서는 사회적 합의와 논의를 강조했습니다. 국정 방향을 확실히 읽을 수 있는 분야는 우선 지방 분권 분야였습니다. 이 대통령은 수도권 1급 체제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하고 앞으로 모든 국가 정책에 있어서 지역을 더 배려하겠다고 했습니다. 해수부의 부산 이전에 대한 답변으로도 읽힐 수 있는 지점이었고요. 공약으로 내세웠던 주 4.5일제에 대해서도 노동시간 단축은 반드시 해내야 한다고 했습니다. 또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주택담보대출 제한은 맛보기다. 앞으로 금융시장으로 전체 흐름을 바꾸겠다고 하면서 기존 경제 질서의 변화를 얘기했는데요. 대통령과 공직자의 1시간은 5,200만 시간의 가치가 있고 권력은 서유기 속 전설의 부채 파초선처럼 한 번 붙이면 번개가 치고 폭풍우가 와서 세상이 뒤집어질 힘을 가지고 있다는 언급을 했던 이 대통령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초심이겠죠. 5년 후에도 초심을 잃지 않은 대통령이었다는 평가가 나올 수 있을지 끝까지 지켜볼 일입니다. 오늘 라디오 전망대가 준비한 내용입니다. 지역 소식들 뉴스브리핑 통해 들어보고요. 이번 주 취재기 시는 뭐하니 안다니 극장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잠시 후에 뵙죠. 라디오 전망대 7월 3일 목요일 순서 출발합니다. 지역 뉴스부터 정리해보죠. 뉴스브리핑 여성신문의 장봉현 기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장봉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첫 뉴스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석유화학 불황이 지속되면 기업 절반이 3년 이내에 도태된다. 이런 전망이 나왔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위기에 처한 한국 석유화학 산업이 살아남으려면 지금부터 서둘러서 구조조정을 해야 한다. 그런 제언이 나왔는데요. 예. 에틸렌 설비 중 경쟁력 확보가 힘든 범용 제품을 줄이고 여수, 울산, 대산, 우리나라 3대 석유화학산단을 특성에 맞게 재편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무엇보다 석유화학 불황이 지속하면 기업 절반이 3년 내에 도태가 된다. 그런 전망까지 나왔는데요. 예. 국회 미래연구원은 어제 석유화학 구조조정을 통한 산업 재편을 주제로 포럼을 열고 이런 분석을 공유를 했습니다. 예. 맥킨지와 함께 글로벌 컨설팅 그룹으로 평가받는 보스턴 컨설팅 그룹은 어제 국내 석유화학 산업의 연착륙을 위해서는 다운스트림, 즉 기초유분을 분해해 정밀화학 제품을 만드는 공정인데 이 다운스트림 경쟁력과 생산설비 원가 경쟁력 면에서 지속 가능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각 산단별로 재편이 필요하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예, 우리나라 석유화학 산업이 위기라고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현재 어느 정도로 심각한지 짧게 좀 정리를 다시 한번 해볼까요? 네, 우리나라 석유화학 산업은 동북아시아 내 에틸렌과 범용 폴리머 공급이 급증하면서 2022년 이후 불황에 직면했습니다. 예. 추가 증설이 없어도 2035년은 돼야지 일반적 불황 수준을 회복할 것으로 전망이 됐는데요. 예. 내수 회복은 더욱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한국은 내수가 100이면 245만큼 생산해서 수출 의존도가 아주 높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석유화학 산업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고 하거든요. 예. 보스턴 컨설팅 그룹은 한국 업체는 2021년까지 설비 가동률 100%를 뛰어넘을 정도로 운전하면서 많이 생산해 왔는데 예. 앞으로는 80% 초반, 70%대까지 가동률이 떨어질 걸로 예측을 했습니다. 예. 실제로 여수 한단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지금 돼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스턴 컨설팅 그룹은 현재 다운스트림의 구성을 고려했을 때 앞으로 수출 경쟁력이 약한 범용 제품 중심의 재편이 필요하고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에틸렌 설비의 경우에 최소 85%의 가동률이 필요하다고 진단했습니다. 예. 특히 지금의 다운턴이 지속된다면 3년 뒤에는 석유화학 기업들의 절반만이 지속 가능할 것으로 봤습니다. 예. 절반이 없어진다는 거죠.
또 무엇보다 산단별 한두 개 업체가 법정 관리를 받게 된다면 이와 연관된 2차, 3차 벤더 업체들이 연쇄 도산할 가능성도 아주 크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때문에 우리나라 화학산단이 특성에 맞게 재편해야 한다라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국내 3대 화학산단이 특성이 달라서 재편 과정에서 접근법이 달라야 한다는 건데요. 3대 산단이라고 하면 어디죠, 지금? 울산산단하고 충남에 있는 대산산단 그리고 여수 국가산단이죠. 예. 그래서 울산산단 같은 경우는 2027년 샤인 프로젝트가 시행되는데 그에 따라서 에틸렌이나 범용 폴리에틸렌 공급 과잉이 예상되고 있는 거고요. 예. 충남 대산산단 같은 경우는 다운스트림 범용 제품의 비중이 무려 95%에 이릅니다. 또 국내 최대 규모의 산단인 여수 화학산단은 수출하는 기초 유분이 많은 편이라고 하거든요. 예. 그래서 보스턴 컨설팅 그룹은 산단 내 협업 추진, 또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업체 간 협업, 이런 또 추가적인 산단 원가 경쟁력 강화, 또 고부가 친환경 등 미래 사업 준비 이런 걸 해야 되는데 무엇보다도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안했습니다. 특히 규제 장벽을 풀어야 한다고 했는데요. 예. 대기업 계열 석유화학 업체들이 구조조정을 위해 협업을 하고 싶어도 공정거래법 위반에 걸릴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업 입장에 상당히 어려울 수밖에 없는 거고요. 예. 이런 지원책으로는 공동행위 인가나 기업 결합 심사 완화, 또 양도 차익 법인세 세제 혜택 강화, 사업 재편 관련 융자 보증 등 금융 지원, 또 주 채무 계열 평가에 따른 개선 약정 체결 유예 등을 제시를 했습니다. 네, 우리나라 석유화학 산업의 불황과 위기에 따른 현재 상황과 또 앞으로 제시돼야 할 지원책까지 알아봤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순천시 공공자원화시설 입지 선정에 반발해서 주민들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이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됐네요. 네, 맞습니다. 쓰레기 소각장 반대 범시민연대가 제기한 폐기물 처리시설 입지 결정 고시 집행정지 신청이 최근 대법원에서 기각이 됐습니다. 예. 범시민연대는 입지 결정 등 과정에서 부당행위가 있었다면서 집행정지를 신청을 했었는데 앞선 1, 2심에서도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나 공공복리 침해 우려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기각을 했었는데요. 예. 순천시는 대법원 판단을 존중해 앞으로 계획된 일정에 따라 차세대 공공자원화 시설 건립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예. 앞서 순천시는 2030년 생활폐기물 직매리 금지 조치에 대비해서 연향동 일원에 공공자원화 시설을 건립하기로 하고 계속 추진해 왔는데 일부 반대 시민들하고 좀 갈등이 있었죠. 네, 결국 주민들이 신청한 집행 정지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자, 마지막 소식입니다. 오늘 여수 국가산단 내 중흥부두에서 염산이 누출되는 사고가 있었어요? 네, 맞습니다. 화학물질 선적 작업을 하던 중에 배관이 파손되면서 염산이 누출이 된 건데요. 오늘 아침 5시 7분쯤 여수 중흥부두에서 선박에 염산 선적 작업을 하던 A호 파이프라인이 파손이 됐습니다. 예. 사고는 35% 농도의 염산을 싣던 중 인근 선박이 A호에 닻을 끌고 가면서 배가 끌려가면서 이제 파손이 된 거죠. 그래서 유출된 것으로 파악이 됐고요. 이 사고가 발생하자 해당 업체는 해경과 소방당국에 신고하고 흡착보 등을 이용해서 긴급 방제 작업을 실시를 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35% 무기산 정도라 되는데 비교적 산도가 낮은 염산이어서 사고로 인한 피해나 인명피해나 대피는 없었습니다. 다행입니다. 해당 업체와 당국은 유출된 염산량을 정확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뉴스브리핑 여성신문의 장봉현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번 주 취재기 시간입니다. 오늘은 여수 MBC 유민호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자, 이번 주는 전남 국립의대 신설 관련 소식 취재를 하셨습니다. 현재 추진 상황을 좀 들어보기 전에 많은 도민 지역민들께서 대통령 앞에서 왜 국립의대 관련된 말 한마디 못 꺼냈냐 이런 답답함을 좀 호소하실 것 같기도 한 게 지난주 열린 광주 전남 대통령 타운홀 미팅에서 이에 대한 아예 언급이 좀 없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은 타운홀 미팅이 지난 이제 6월 25일 날에 광주에서 열렸습니다. 이 타운홀 미팅이라는 게 이제 광주 시민, 전남도민 다 와서 어떤 것들을 좀 원하고 지역민의 목소리가 뭔지 다 듣겠다는 건데 맞아요. 이 국립의대는 저희도 정말 기사를 많이 쓰고 라전에서도 많이 다뤘지만
도민의 수건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자리에서는 국립의대 이야기가 공식적으로는 없었습니다. 이제 타운홀 미팅을 두고 이제 라전에서도 평가를 했지만 혹평이 줄을 잃었죠. 이제 3단 예. 유치 조성 관련해서는 이야기가 나왔지만 구체성이 결여됐었다. 또 주로 광주 군공항 문제에 대해서 대통령과 지자체장 주민들 간 토론이 좀 길어졌죠. 좀 이야기를 들어봤어요. 근데 이제 예상보다 앞서 말한 것처럼 의대 이야기가 다뤄지지 않은 건 아무래도 이제 군공항 문제를 좀 길게 다루다 보니까 예상보다 좀 시간이 몇십 분 더 걸렸다고 하네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좀 스텝이 좀 꼬인 것 같다.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준비는 했는데. 네, 그렇죠. 근데 예. 그렇기 때문에 그래도 아무 언급이 없었던 것은 주민들이 좀 크게 아쉽다라는 반응이 줄을 잃었습니다. 그러니까요. 뭐 그 자리에 국립의대 유치 추진 뭐 위원회부터 순천대, 목포대 총장 등 뭐 관계자들도 있었던 것 같은데 뭐 그들도 이런 이야기들을 할 기회를 못 얻었어요. 네, 그렇죠. 이제 당연히 이제 김영록 전남지사가 있었고 전남지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통합으로 가야 된다고 이제 줄곧 말해왔잖아요. 예. 이 타운홀 미팅 자리 이제 리포트 보셨겠지만 이제 이병훈 국립순천대 총장이 있었고 목포대 송하철 총장 또 범도민 추진위원회 허정위원장도 참석을 했어요. 이제 예. 자리에 앉아 있는 모습들 보셨을 텐데 거의 맨 앞줄에 앉아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예.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당연히 이제 국립의대 관련해서 자료와 이제 뭐 발언 같은 것들을 준비해놨다고는 합니다. 근데 예. 앞서 말한 것처럼 군공항 이야기가 좀 길어져서 말할 기회를 좀 못 얻었다고 합니다. 이제 안 한 게 아니라 못했다는 건데 참석자들도 많이 아쉬워했다고는 합니다. 그러니까 마이크 왔을 때 그래도 발언 다른 기회가 왔을 때라도 그래도 이거 잠깐 요거라도 네.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해서 뭔가 그 다음번에 논의의 테이블을 좀 만들어 놨어야 하지 않을까. 그건 다음에 이야기해 보시죠. 이런 식으로 네. 대통령 입에서 뭔가 한마디 나올 수 있게 좀 했어야 됐다고 그렇죠. 생각을 많은 분들이 했죠. 예. 한마디라도 했으면 좀 이렇게 좀 추진 더 동력 얻었을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는 좀 아쉬운 게 김영록 지사는 발언을 많이 했잖아요. 지사 입으로 진짜 많이 했죠. 지사 입으로 말씀을 좀, 너무 많이 하신 게 사실은 그날. 한마디를 좀 해줬으면 예.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봤습니다. 그래서 좀 그래서 제가 정말로 관련 이게 없었냐고 물어봤어요. 이제 물어봤는데 뭐가 관련이 없었냐고. 그 관련 이야기가 없었냐고 예. 물어봤는데 이제 이 대통령이 퇴장할 때 악수하고 인사하는 시간이 좀 있었어요. 예. 이 자리에서 이병훈 순천대 총장이 목포대 총장과 함께 현재 우리가 통합의대를 추진 중이다. 그래서 좀 잘 살펴봐 달라는 식으로 말은 했다고는 합니다. 던졌긴 하네요. 네, 던졌긴 했었는데 비하인드 스토리. 이 대통령이 그 자리에서 뭐 확실한 대답은 없었다고 해요. 그래서 일단 뭐 알았다고 끄덕인 정도인 것 같은데 요거는 뭐 제가 현장에 직접 없었으니까 전원으로만 전해드린 거고 아무튼 의사 전달은 마지막에 이제 뭐 했다고는 합니다. 뭐 했다고 할 수 있을까요? 이거를 네. 그냥 뭐 아쉬우니까 어떻게든 한마디 마지막에 악수하는 시간에 했다라고 네, 전해지고 그렇습니다. 뭐 있다라는 건데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실제로 지금 정남 국립의대 신설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일단 전라남도와 양 대학이 목표로 한 내년도 개교는 일단 물 건너간 상태죠. 그쵸. 일단 내년 의대 정원이 3,058명으로 동결이 됐고 일단은 뭐 전남도 설명으로는 내후년 이제 2027년 개교를 목표로 하겠다는 건데 현재 상황은 먼저 이제 순천대와 목포대, 전라남도가 통합의대 설립 공동준비위원회를 지난 5월달에 공식 출범했습니다. 이제 이 위원회 역할은 정부와 국회, 의료계와 정책 협의도 하고 유관기관과 이제 도민들과 협력을 강화해서 설립 기반을 마련하는 데 주력하겠다는 거고 그와 또 이제 별개로 양 대학 간 통합 논의도 현재 진행되고는 있습니다. 예, 뭐 진행되고 있다고는 하지만 통합을 위한 절차는 사실 작년부터 밟아왔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합의를 했다까지 나왔고 하지만 그 이후에 뭔가 구체적으로 보여질 만한 거는 추가적으로는 지금은 없다고 봐야 할까요? 뭐 네, 위원회 현재, 출범 정도만. 네, 출범을 했고 안에서도 이제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뭐 여러 가지 좀 활동을 하고 있다고는 하는데 어찌됐건 탄핵 이후로 대선도 있고 좀 전국이 많이 좀 혼란스러웠잖아요. 그렇기 그랬죠. 때문에 주목을 받지 못한 측면이 또 있었고 앞으로 좀 기대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새 정부가 들어선 지 뭐 이제 30일밖에 안 됐다고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언제까지 손 놓고 기다릴 수는 없지 않을까요, 이게 또? 네, 이제 앞서 말씀드린 이제 통합 공동준비위원회에서 이제 통합의대에 대한 이제 타당성 용역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해요. 일단 급하기 때문에 좀 단기간 추진해서 단기간에 완성을 하고 앞으로 이제 또 추가 용역을 통해서 보완하는 방식을 취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제 또
총장들이 직접 정부와 국회, 이제 국정기획위원회를 찾아서 국립의대 필요성에 대해서 이제 브리핑하고 설명하는 시간도 가질 예정입니다. 이 타당성 용역이라는 것은 통합 의대를 설립하는 것이 타당한가 이거를 알아보는 그 절차를 그렇죠. 이제 용역받는다라는 건가요? 우리 지역이 얼마나 이제 의료에 취약한 현실이고 또 이제 뭐 앞으로 예상되는 기대 효과들 그런 것들을 좀 측정하는 용역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한편 이 대통령 후보 시절 공약 중에 전남과 전북 또 인천 지역에 공공의대 설립을 하겠다라는 내용이 들어 있었는데 관련해서는 정부 출범 이후에 움직임이랄지 이런 것들이 파악되고 있는 게 있나요? 아직 이제 정부가 명확한 방침을 내놓은 건 없어요. 제일 중요한 건 주무부처인 교육부 장관 또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이제 지명됐고 청문회를 거쳐야 하는 상황인데요. 이제 뭐 7월달 내에 뭐 진행이 되겠죠. 네, 일단은 좀 최근에 이제 보건복지부가 국정기획위원회 업무 보고에서 이 지역의료 인프라 확충을 위해 공공의대는 2031년, 신규 지역의대는 2028년 신입생 선발을 목표로 하겠다는 보도가 이제 중앙 언론에서 있었습니다. 그래요. 이제 복지부는 바로 반박 자료를 내는데 이 관련 내용은 확정된 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일단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새 장관 청문회 때 관련 질문들이 당연히 나올 거고 그때 아마 이제 정부의 추진 의지가 이제 앞으로 계획들이 좀 확인될 것 같습니다. 예, 장관 청문회 끝나고 확실히 이제 임기에 돌입하면 그 이후에 좀 기대를 해봐야 될 네, 것 그렇습니다. 같아 보입니다. 자, 김영록 도지사 대통령 앞에서는 말을 못했지만 최근 국정기획위원장을 만나서 국정과제 통합 국립의대 신설을 포함시켜달라라고 적극 요청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국정과제에 포함된다는 것 이건 구체적으로 좀 어떤 의미일까요? 이제 국정기획위원회는 말 그대로 이제 정권이 바뀔 때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건데요. 이제 예. 대통령 탄핵과 조기 대선으로 이제 인수위가 없이 이재명 정부가 출범했잖아요. 예. 그 대신 이제 법에 따라 국정기획위원회가 가동된 건데 이 국정기획위 역할은 이 대통령이 약속한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서 이 구체적인 국정과제와 5년간의 실행 계획을 설계하는 건데 이제 말 그대로 이재명 정부의 설계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이 국정기원의 국정과제에 전남을 명시한 국립의대 신설이 포함된다면 이 추진 의지와 명분을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지표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국정과제에 포함돼야 된다 계속 얘기를 하는 거군요. 네, 그래서 이제 사전 작업이 그렇기 때문에 앞서 이제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예. 그래요. 자, 그 외에 추가적으로 어떤 것들을 좀 요청을 했습니까? 뭐 되게 이제 관련해서 보도 자료가 나왔는데 뭐 많은 걸 요청했어요. 가장 눈에 띄는 거는 이제 서남권 인구가 이제 30만 정도인데 이제 50만 명으로 늘릴 수 있는 혁신 성장 벨트를 만들겠다가 있었고 뭐 광양 순천 미래첨단 소재 국가산단 나주 인공태양 고흥 제2우주센터 여수 석유화학 위기 대응까지 주로 이제 지역 미래 산업과 관련한 이야기가 주로 이제 요청되고 보고됐다고 합니다. 예, 요청사항 이렇게 많으시면서 왜 그 자리 지난주 타운홀 미팅에서는 어떤 걸 해주면 됩니까? 라고 했을 때 그렇게 말씀을 애둘러 이렇게 빙빙 돌려서 말씀하셨는지 의대 설립 반드시 필요합니다 했으면 그때 뭐 그러니까요. 대답이 나왔으면 이제 박제가 됐겠죠. 뭐 이렇게 하다 보면은. 정말 아마 도지사께서도 시간을 돌린다면 이런 생각하고 계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워낙 뭐 이제 현안들이 많다 보니까 여러 네. 가지를 제시하다 보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꾸준히 정부에 요청은 하고 있습니다만 그렇다면 앞으로 국립의대 신설의 이 실질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어떤 과제부터 지금 해결을 해야 하고 또 지역에서는 당장 어떤 움직임이 좀 필요해 보입니까? 일단 지역에서는 좀 한 목소리 그리고 큰 목소리를 내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이 말한 것처럼 지속해서 이제 대학 총장이나 관련 기관 지역 단체들이 중앙 정부나 국회 등을 찾아서 건의하고 요청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 특히 저는 이제 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이제 또 앞으로 여당이 됐잖아요. 예. 특히 이제 의원들 역할이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정치권에서 예, 또 양 대학의 용역을 준비한다고 했는데 이게 단기간 진행되지만 그래도 내실 있고 구체적인 안이 반드시 포함돼야 될 것 같고 예. 특히 이 대통령 타운홀 미팅에서 봤듯이 굉장히 구체적이고 분명한 대안을 제시하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요. 이런 이 행동 스타일이 네, 이런 이제 업무 스타일에 맞춰서 준비 과정을 밟아야 합니다. 대충 했다가는 절대 뭐 아무것도 안 해줄 것 같은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네, 그래서 준비가 더 철저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번 의대 정원 문제 이런 것들도 앞으로 이 대통령 정부에서 풀어 나가야 할 과제인데 이것 또한 또 연결이 되어 있는 만큼 좀 어떻게 돌아갈지를 꾸준히 계속 팔로우를 하는 게
네, 일단은 중요할 것 분수령은 같습니다. 이제 복지부 장관, 교육부 장관 청문회가 될 것 같고 거기서 나온 내용도 이제 좀 더 추적을 해서 뭐 기사로 다루고 그런 것들을 좀 준비하려고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여수 MBC 유민호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MBC 라디오 지영민과 함께하는 친절한 시사. 여기는 여수 MBC 송유라의 라디오 전망대입니다. 씨는 뭐하니? 뻔하고 지루한 공무원은 가라. 뻔뻔하고 통통 튀는 공무원이 온다. 시는 뭐하니 시간입니다. 오늘은 여수시와 함께하겠습니다. 김희신, 이영민 팀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뭐 준비하신 거예요? 화이팅 뭐 이런 거? 아니 몇 번째 오는데도 네, 긴장돼요. 안 맞아요 지금. 둘이 안 맞아. 한 번이 맞은 적이 없네. 그러게요. 화이팅 하나, 둘, 셋. 화이팅! 자, 화이팅 하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자, 저희 뭐 한 달 정도 만에 뵙는 것 같은데 잘 보내셨습니까? 7월이 됐습니다. 어느새. 너무 덥죠. 예, 너무 더워요. 너무 덥고 더운 것도 더운 건데 습해서 예. 정말 힘든 것 같아요. 옛날에 네. 뭐 시청에는 공무원분들은 에어컨 되게 약하게 튼다 뭐 이런 맞아요. 얘기들 막 예. 들었었는데 요즘도 그래요? 공공청사는 또 예. 규정이 있었어가지고 2시에서 4시만 에어컨이 나오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요즘은 네, 요즘은 많이 그렇진 풀렸나요? 않고요. 예. 네, 풉니다. 근데 이제 야근할 때, 이제 그때는 에어컨을 못 켜고. 없으니까 아, 좀 힘들어요. 진짜요? 네. 네. 모두 다 같이 아껴야죠 에너지는. 네. 예. 네. 이영민 팀장님 선박람회 준비는 잘 돼가고 있습니까? 네, 저 보시면 얼굴 더 많이 까매졌죠. 이게 얼굴이 좀 야외로, 타셨어요. 예, 맞아요. 홍보 활동 하러 다니느라 네. 더 많이 까매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발로 열심히 뛰고 계시다. 네. 또 지난주부터는 특별한 홍보 활동을 시작했는데 바로 일일 교사 다섬이라는 이름으로 우리 학교를 찾아다니면서 초, 중, 고등학생들에게 선박람회를 홍보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다솜이가 바로, 직접 예. 가나요? 네, 다섬이도 가죠. 오. 오늘도 동초등학교 다녀왔어요. 그래요? 그래 네. 오전에 다녀왔다는 네, 얘기 들었어요. 맞습니다. 네. 어떤 교육들을 주로 해요? 우리 친구들이 선박람회를 한다는 건 아는데 무슨 행사가 열리는지 또 어떤 섬인지를 잘 모르잖아요, 학생들은. 그래서 그런 것들도 알려주고요. 또 친구들이 선박람회를 방문했을 때 어떤 걸 즐길 수 있는지도 미리 보여주면 또 재밌어 하더라고요. 너무 네. 좋네요. 네. 그리고 또 선박람회에 참여하기로 한 국가들도 속속 좀 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사실 그 대체 몇 개의 나라가 참여하느냐 세계 박람회인데 필리핀밖에 없는 거 아니냐? 네, 이런 맞아요. 얘기. 궁금증이 진짜 많아서 제가 정확하게 오늘 알려드릴게요. 현재까지 확정된 국가는 필리핀, 팔라우, 페루, 일본, 베트남, 그리스까지 6개의 국가가 확정을 했고요. 그리고 또 미국, 중국 등 13개의 국가나 도시와 접촉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해외 국가 참가 기준이 최근에 마련되기도 했지만 이 접촉을 하다 보면 각 국가들이 너무 시기상조 아니냐. 좀 내년 행사니까 내년에 좀 협약이나 이런 것들 진행하고 싶다는 의사표현을 하시는 곳이 그래요. 많아요. 근데 저희 이제 조직의 입장에서는 빨리 손가락 마음이 걸고 약속을 좀 해야 되잖아. 해야 되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열심히 추진을 하고 네. 있고 또 순조롭게 잘 되고 있다는 네. 말씀드립니다. 네. 아, 그렇군요. 최종 목표는 몇 개국 정도로 지금? 저희 목표는 30개국 그리고 외국인 관광객은 9만 명인데요. 더 많이 오시고 더 많이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뭐 1년 넘게 고생하셨습니다. 남았으니까 고생 네. 계속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얼굴이 까매져도 네. 네, 네, 미백 네. 관리 열심히 한 번이면 뭐 희생해야죠. 좋습니다. 김희신 팀장님도 뭐 저희가 이게 소개를 쭉 하다 보면은 또 늘 다음 주 되면 아쉬운 게 생기신다고요. 네, 맞아요. 근데 저희가 이제 지난번에 3주 전에 저 야심차게 소개를 해드렸던 야행 프로그램 진난관 개관에 맞춰서 국가유산 야행 프로그램이 그때 이른 장마가 좀 겹쳐가지고 예, 연기가 됐었어요. 그래서 네, 7월 25일, 7월 26일 연기됐다고 이번에 참 연기됐네요. 네. 엄청 한 2달 가까이 연기가 된 거, 한 달 정도? 한 달 됐습니다. 그때 네. 6월 20일이었는데 7월 25일 부터 26일까지 연기됐다는 소식 많이 기다리셨을 텐데. 그러게요. 네. 저희도 많이 소개했는데. 알겠습니다. 7월 25에서 26일로 연기됐다는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해 오신 소식들도 만나보겠습니다. 정말 말씀하신 대로 아까 뭐 더위 얘기 잠깐 했었는데 무더위를 식혀주실 소식으로 첫 순서 준비했다고요? 네. 요즘 덥기도 하고 또 습하기도 하고 그래서 저희가 좀 오늘 가볍게
가볍게 네. 입고 왔는데 좀 아니, 시원해 보이라고. 네. 너무 시원해 보여요. 진짜 이게 네. 옷차림이 주는 힘이구나 느껴지는 게 지금 라디오만 들으시는 분들은 두 분 옷차림 사이를 모르시니까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 정말 하얀색 그냥 반팔티에 다섬이 초록색 예. 파란색 다섬이가 네. 딱 박힌 귀여운. 그 귀여운 네. 티셔츠 입고 오셨는데 네. 보는 것만으로도 시원해집니다. 네, 정말 그 청바지에 정말 흰 티 입고 어디를 가야 될까? 해수욕장 그렇죠. 가야죠. 여름이잖아요. 여수잖아요. 네, 저희가 첫 번째 준비한 소식은 네. 해수욕장 개장 소식입니다. 오, 개장. 네, 근데 개장을 아직은 안 한 걸로 네, 알고 있는데 이번 주에 합니다. 네, 네, 바로 7월 이번 주 토요일. 5일부터 음. 8월 17일까지 개장을 합니다. 혹시 유라란 선님, 우리 해수욕장이 몇 개나 되는지 알고 계신가요? 개수에 제 숫자에 좀 취약한데 한 10개? 거의 거의 그래도 맞췄어요. 비슷하네요. 네. 9개? 네, 맞습니다. 자.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네. 지금 해수욕장 9개고요. 9개 지금 이번 주 7월 5일부터 개장한다는 소식입니다. 동시에 네. 그날 다 개장을 하나요? 네네. 그래서 이제 웅천은 가보셨죠? 그럼요. 네. 다 가봤습니다. 여기저기. 9개 다요? 그래요? 만성리도 한번- 가봤고 모사금도 어, 가봤고 그리고 또 어디야? 무술목 해수욕장. 무술목 당연히 가봤죠. 네. 방죽포. 방주포 가봤고 네. 장등 해수욕장. 장등은 화양면에 제가 안 있는 가본 거. 것 같아요. 화양 쪽은 안 장등. 가보고 그리고 또 나머지는- 섬에도 있어요. 섬에도. 낭도 해수욕장. 섬에도 있는 것까지는 섬까지는 아. 제가 네, 낭도, 안도, 거문도까지 웅천, 만성리, 모사금 그리고 무술목, 방죽포, 장등, 낭도, 안도, 거문도까지 9개 해수욕장 네, 이번 있습니다. 주 토요일에 일괄 개장한다는 네, 점. 네. 날씨가 덥다 보니까 벌써부터 해수욕장에 사람들이 많이 보이는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저도 바로 그저께 저녁에 웅천 해수욕장을 갔거든요. 네. 그렇게 이른 시간 아니었고 9시 넘은 시간이었는데도 사람이 진짜 많더라고요. 그래요. 거기 앞에 이제 친수공원에서 맛있게 식사하시는 분들도 물론 있으시지만 캠핑장에 해변을 걷고 계신 분들, 예, 또 물속에 들어가신 분들도 있었고요. 또 러닝하신 분들이 진짜 많았어요. 저도 거기서 한편으로는, 네. 러닝 해봤어요. 그래요? 그 중에 한 명 저였을걸요. 이제 뭐 저희가 해수욕장이 점점 이용객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제가 올해 한 20만 명 정도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목표 관광객들을 예. 점점 해마다 늘어나는 것이 아마 여수에서 여름을 보내고 싶은 그런 관광객이나 시민들이 많다라는 생각이 또 듭니다. 예, 네. 여수에 바다가 참 많은데 해수욕장은 그래도 제 생각에는 생각보다 조금 덜 알려진 그 아름다움이 더 앞으로 더 많이 알려져야 한다라는 생각을 또 가지고 있습니다. 예, 맞아요. 어디 유라 아나운서님은 그러면 어느 해수욕장을 좀 더 많이 알리고 싶으세요? 저는 뭐 검은모래 만성리, 어. 또 웅천은 더 관광객 네. 지금은 주민분들이 많이 오시는 것 같은데 네. 관광객도 오시면 꼭 한번 들러야 되는 맞아요. 근데 포인트가 됐지 않나. 여수를 한 번 오시고 두 번 오시고 세 번 오시는 분들은 네. 웅천 해수욕장을 아시더라고요. 오, 그래요? 이제 저 네. 관광지는 많이 가보셨으니까 또 웅천에 오면은 또 부산의 도심보다는 작지만 그래서 더 아름다움이 있다. 무슨 저의 느낌인지 알 것 같아요. 친구의 이야기입니다. 부산 사는 네. 친구가 여수 웅천이 너무 좋다고 좋습니다. 하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저희가 할 말이 근데 많아서 맞아요. 이게 해수욕장 이게 다 예, 끝날 수 해수욕장. 없으니까. 자, 이 네. 물놀이 그 안전사고 예방 대책도 간략하게 들어보겠습니다. 안전사고에 또 유의해야 되니까. 맞아요. 또 우리가 또 안전이 또 중요하니까 저희가 이제 그 해수욕장 개장 기간에는 여러 가지 대책을 마련했는데 먼저 이제 종합 상황실은 당연히 저희가 또 운영을 하고 있고요. 예. 그리고 또 안전 전문 요원이 40명이 9개소에 배치가 돼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쪽에서 상시하시면서 상주 근무하시면서 이제 안전을 책임지실 거고요. 또 이런 해양 경찰서나 여수 경찰서, 또 소방서, 육군 뭐 모든 기관들이 유관기관과 단체가 다 같이 안전관리 인력을 배치를 해요. 그래서 네, 안전에는 수시로 좀- 순찰하고 네. 네, 사고 예방에 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물놀이 안전사고 네. 절대 나서 안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뭐 상주하면서 개도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무엇보다는 이용하시는 분들이 좀 안전
그런 의식, 경각심을 가지고 그리고 네. 잘 맞아요. 따라주시고 네. 가지 말라는 데는 가지 마시고 여기까지만 들어가세요 하면 거기까지만 들어가야 네. 됩니다. 그렇죠? 맞아요. 맞아요. 네네. 그리고 또 여러분의 의료 협조. 지원반도 운영을 음. 하고 있어요. 네, 그 부분도 알고 네. 계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올 여름을 뜨겁게 달굴 해양 레포츠가 여수에서 반이 좀 열린다고 들었는데 할 수 있는 해양 레포츠 좀 소개를 해주실까요? 아, 네. 해양 레포츠는 6월 11일부터 이미 운영을 시작했어요. 네, 예. 9월 7일까지 3개월 동안 운영을 하는데요. 소호 요트 마리나 그리고 웅천 친수공원 해변 여수 세계 박람회장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예. 이용 종목으로는 딩기 요트나 윈드서핑, 싯온 카약, 또 크루즈 요트, 수상 자전거, 카누 등등 총 8개 종목입니다. 아니 예. 진짜 딩기 요트, 시돈 카약 뭐 이런 거 윈드 서핑까지는 들어봤어요. 근데 이런 거는 되게 생소한 거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는. 사실 저도 다 해보지를 못해가지고 생소하긴 하더라고요. 저는 카약만 타봤는데 그것도 굉장히 좀 재밌더라고요. 오, 네. 그래요. 혹시 팀장님은 뭐 타보신 거 저도 있으세요? 카약 탔어요. 아. 네, 이제 카약이 제일 타기 쉽고 초보자들이 저 이제 아들하고 같이 탔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혼자 이렇게 하면 힘드니까 아들 너가 좀 힘 좀 써서 져라. 그럼 저는 이제 뒤에는 카약을 탔던 기억이 좀 있습니다. 자, 이런 네. 해양 레저 스포츠, 해양 스포츠를 이게 즐기는 것 플러스 배워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요. 네. 예, 저 어떤 이렇게 식으로 무료 운영되는 체험을- 건지 무료 어, 체험이라고요? 그렇습니다. 네, 그렇죠. 아, 그래요. 그게 진짜 진짜, 킥이에요. 네. 사실 다른 지역 가면은 돈 내고 돈 내고 이용해야 하거든요. 되잖아요. 네. 근데 우리 여수는 이 체험들을 다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시가 제공을 해주는 거군요. 그럼요. 여수시가 아하. 여러분에게 무한 제공합니다. 그래요. 네. 이게 그만큼 엄청 열기가 뜨겁고 인기 많을 것 같은데 신청도 되게 경쟁이 치열할 것 같아요. 이렇게 여러 곳에서 이용을 할 수 있고 또 이제 3개월의 기간을 하다 보니까 네. 사실은 그렇게 치열하지 않게 어, 언제든지 생각보다 이용할 수 있다는 그래요? 점. 네, 그렇지만 말씀드립니다. 예약은 또 해야 되는 것들이 있죠. 제가 네. 좀 말씀을 드리자면 네. 소호 요트 마리나나 웅천 해수욕장에서 하는 스노클링 스킨 스쿠버는 그 인터넷 예약은 안 되고 전화를 하거나 찾아가시면 거기서 당일 바로 체험을 하실 수 있고요. 예. 그리고 웅천 해수욕장에서 하는 서핑, 카약, 카누 그리고 세계 박람회장에서 하는 그런 체험 종목은 여수 MBC 죄송합니다. 여수 MBC요? 죄송합니다. OK 예약 시스템 통합 통해서 시스템. 예, 온라인 예약 가능합니다. 상관없습니다. 상관없습니다. 아, 네. 하지만 여수시는 MBC와 함께합니다. 네. 통합 예약 시스템으로 하실 수 예약하시면 있고, 되고요. 네. 현장에서도 또 접수 가능합니다. 네. 그러면은 그 시 홈페이지 들어가면 어디에서 어떤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지 안내를 네. 받을 수 있나요? 네, 이제 이 프로그램별로 이제 이렇게 참여 방법이 좀 다르니까요. 좀 이제 헷갈리실 수도 있는데 맞아요. 여수시 홈페이지 들어가면 그 공지사항이 있거든요. 공지사항에 보셔가지고 검색하시면 나와 있습니다. 뭐 연락처, 전화번호, 방법 있으니까 저희가 또 여기 다 말씀은 못 드리지만 맞아요. 네, 예. 말하자면 20분이 그리고 부족하거든요. 그렇죠. 듣고 들어보니까 이게 그 종목별로 할 수 있는 연령 제한 같은 것들도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잘 보고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또 딱히 준비물 같은 것도 거기서 확인을 하면 되겠죠. 이제 준비물은 예. 뭐 특별한 것도 없지만 이게 물 빠짐이 좋은 옷, 네, 반바지 같은 거 입으면 참 좋을 것 기본적으로 같고요. 뭐 물놀이 네. 할 수 있는 예, 복장. 아쿠아 슈즈, 모자, 선크림,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여벌 옷이 꼭 필요합니다. 갈아입고 마지막에 여벌 올 때. 옷이 없으면 저번에 한 번 할 때 엄청 힘들었거든요. 그래요. 네. 이거 뭐 기본이죠. 물놀이 할 때 그러니까. 준비해 가시면 좋을 네. 것들 그대로 준비해 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또 샤워장이나 예, 물품 보관함도 마련이 되어 있으니까요. 예. 체험은 무료지만 한 샤워장 뭐 여수 시민 2,000원 내고 네, 이용할 수 1,000원에서 있는 2,000원 샤워장, 정도 예, 물품 내고 보관함 이용하실 이용하시면 수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소개해주신 이런 해양 레포츠들 너무 재밌고 좋은데 아무래도 미취학 아동같이 정말 어린 우리 어린이들은 즐기기에 조금 위험하거나 네. 연령 제한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어린이들을 위한 그렇죠. 물놀이장도 마련돼 있습니다. 어디죠? 네. 소개를 해드릴게요. 성산공원과 여문공원에 어린이 물놀이터가 최근에 또 마련이 됐잖아요. 7월 12일부터 8월 17일까지 37일간 이용을 할 수 있습니다. 예. 네. 초등학생 이하 어린이가 이용 가능하고요.
또 이것도 물론 무료입니다. 네. 아니 여문공원에 있는 그 물놀이장 네. 여기 지나가다가만 봤는데 막 제가 놀고 싶을 정도로 맞아요. 근데 가고 싶은데 못 들어가잖아요. 예약을 해야 갈 수 네. 있거든요. 아, 이거는 그러니까 예약을 어른이어서 못 들어가는 게 아니라 미리 예약을 안 예. 하면 못 가는 네, 거예요? 맞습니다. 아. 이제 막 들어가면 인원이 또 한계가 있고 또 수질 관리도 해야 되기 때문에 예. 인원을 제한해서 그 예약 시스템에 아. 따라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제 오전반 같은 경우에는 예약을 꼭 해야 되지만 아까 OK 통합 시스템에서 오후반 같은 경우에는 또 선착순으로 현장에서 현장에서 네. 할 수도 있습니다. 네. 우리 아이들을 위한 네. 물놀이장. 네, 이거는 진짜 인기가 좋아서 예약을 빨리 하셔야 돼요. 그쵸. 예, 예. 아, 특히 주말 같을 때는 엄청 몰릴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또 월요일에는 쉬고 비가 많이 오거나 날씨가 안 좋아도 야외다 보니까 또 휴장을 합니다. 네. 바닥 분수 같은 경우에는 근데 공원에 그냥 있는 거니까 이건 그렇죠. 따로 뭐 예약하거나 그럴 필요 아우, 없잖아요. 네, 그렇죠. 맞습니다. 그렇죠. 네. 예약 없이도 갈 수 있는 바닥 분수 알려드리겠습니다. 꽃가람 공원이라고 덕충동에 있어요. 또 동동공원, 미평공원, 이순신공원, 웅천 해변문화공원, 중림 근린공원, 또 암골 목공원, 강남정 공원까지 굉장히 많죠. 네.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쉴 수 있는 시민 휴식 공간, 뭐 공원 같은데 웬만한 데는 거의 많이 다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바닥 네, 분수가. 맞습니다. 특히 맞아요. 바닥 분수는 이제 저희가 31일까지 8월 31일까지 운영을 하긴 하는데요. 예. 네, 이제 45분 동안 가동을 하고 또 15분 쉬고 하는 방법으로 또 계속 운영을 합니다. 우리 아이들 막 물 노는데 거기 막 위에 막 앉고 누르러 네. 보고 막 먹기도 하고 이러는데 수질 관리 같은 것도 잘 철저하게 되고 있겠죠? 그럼요. 네. 수질 관리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아이들도 재밌지만 어제 제가 그 꽃가람 공원 같은 경우는 저희 박람회장에서 이렇게 그 엑스프레스 바로 스테이트 옆이죠. 방향으로 네. 있거든요. 근데 저희 직원이 그 사이를 뛰어가는 걸 봤어요. 신이 나서 저도 막 그런 거 보면 들어가고 네. 싶은데 보기만 해도 시원하더라고요. 오늘같이 더운 날은 어른들도 그런 생각 든다니까요. 네, 이거는 뭐 맞습니다. 연령 제한 없잖아요. 그럼요. 그냥 네, 어른들도 누구나. 지나가다가 딱 느낌 온다 하면 집에 가기 전에 한번 여기서 한번 더 가야겠다. 이런 마음을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시간이 얼마 많이 남진 않았는데 마지막으로 6시가 생애 주기별로 다양하게 지원을 하고 있다는 소식도 준비해 오셨다고요. 이제 저희가 생애 주기별로 뭐 이제 출산에서부터 뭐 임신 그리고 아동기 또 청년 노년해서 그런 것들을 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 이제 파트별로 나눠 가지고 음. 뭐 임신 출산 아동 뭐 육아 청년 그렇게 해서 해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조금씩 네. 매 시간에 네. 야금야금 풀어주십시오. 네, 그렇게 하지. 오늘은 예고편이라고 예고편이라고 생각하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자, 오늘 여수 씨와 함께 쭉 들어보니까 올 여름 이 더위 괜찮겠다. 이런 생각이 좀 네. 드네요. 여수라면 괜찮겠다. 네. 여름- 여수의 바다, 여수의 여름. 자, 시원한 이야기로 꾸며봤습니다. 오늘 여수 씨와 함께 쉬는 모하니 알아봤고요. 김희신, 이영민 팀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단이 여사하고 함께하는 안단이 극장 얼쑤 아이 숙자야 국밥 잘 먹었다 잘 가라 됐다 아이고 배불러다 오랜만에 광양에 와갖고 친구도 만나고 좋구만 아이고 아파트도 겁나 좋고 저거가 1000세대가 넘는다더만 우메 높다 높아 아이고 핵교도 있네 성황 저등핵교 그린 스마트 스쿨 공사 어머 뭐 저것이 뭐여 유치권 행사 아이고 뭔 놈의 학교에다가 유치권 행사 저 현수막이 붙어있대 아이고 여기가 그 공사업체 부도가 나갖고 멈춰버렸다는 그 학교구만해 나 좀 들어가 봐야 쓰겠다 엄마 학교 들어올 때도 분위기가 영 거시기하구만 공사 자재들이 널브러져갖고 아그들이 안 다칠란가 모르겠네 아이고 귀여워라 아이 살살 뛰라구야 이 배 꺼진다 안녕하세요. 오야 오메 인사성도 밝은 거 봐라 영 잘 배웠다 아이 몇 학년이야 3학년 2반 김진호입니다. 어이 그래 어이구 똘똘하다
나는 그 안 댕기는 곳이 없는 안단이 여사여. 근데 그 넓은 학교 운동장에서 뛰놀지 왜 이렇게 좁은 데서 친구들하고 공놀이를 하냐? 날이 더워서 그냥 벽에 박으면 어찌려고 이렇게 좁은 데서 놀아. 아니 그 지난번에도 공놀이 하다가 너무 좁아서 여기 벽에 박아서 저 다쳤어요. 아이고 봐라. 아이고 저 호했냐? 아이고. 이렇게 아그들이 많은데 이렇게 좁은 데서 이게 뭐여? 그러고 그 다칠게 이 넓은 데서 놀아야어. 그런데요. 아니 아저씨들이 위험하니까 거기 놀면 안 된다고 했어요. 근데 그 학교 운동장이 없어졌거든요. 다른 학교는 학교도 넓고 운동장도 넓은데 우리는 그 운동장을 아직 사용을 못 하니까 네. 다른 학교 다니는 친구들이 부러워요. 예. 그린 스마트 사업 담당자입니다. 지금 초등학교 나와 있습니다. 그 사업자분들하고 이야기 나눠봐야죠. 네, 그 교무실도 둘러보려고요. 네. 그 교육청 양반. 예? 저요? 그래. 너 한 말 좀 합시다. 마침 만났으니까 요 소리를 한디 나 여기 그 광양 성황초등학교가 학생이 740명이나 돼요. 광양에서도 겁나게 학생 수가 많은 학교인데 그 교실이 좁은 게 그린 뭐시긴가 사업을 요걸로 선정해 준 거 아니요? 그린 스마트 사업이고요. 네. 그 공간을 재구조화하는 그런 개축 공사입니다. 그치? 138억이 투입되고요. 그게 말이요. 네네네. 이 138억이면 한두 푼도 아니고 그 관리 감독이다 얼마나 신중해야 쓰겠어. 원청 업체가 부도가 났다면서 받은 돈은 꿀꺽 개불고 나불러라 하고 있는 방국인데 이거 공사는 쬐끔 해놓고 임시 사용하는 교실은 그냥 비가 새갖고 바닥에 물이 흥건하고 학교에서 위험하니 이 아그들이 복작복작 모여갖고 아그들 뛰놀도 못하고 하청업체들은 돈도 못 받아갖고 저리 힘들다고 하소연을 하고 있는데 그 학교에 자식들을 맨날 이 보내야 하는 이 학부모들 속이 타겄어 안 타겄어? 네, 그 주계약 업체 선정 당시 재무 상태가 저희도 몰랐던 충분히 검토를 공사가 중단돼갖고 1년을 넘게 학생들이 피해를 받고 하도 그 업체들한테는 돈을 안 줘갖고 지금 봐보소 유치권 행사하고 이런 판인데 그 관리 감독은 누가 해야 쓰요? 교육청의 일이죠. 그죠? 관리 감독이 그만큼 중요한 일인데 이 발주청인 도교육청에서 8억 원이나 선급금을 받고 나서 그 정작 하청 업체에다가 하나도 안 줬답디요. 일이 행정적으로 불안불안하면 이 어찌 끌고 가겠어? 그렇지 않아도요. 저희 도교육청은 원청 업체와 계약을 해지하고 자녀 공사에 대한 새 입찰을 좀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네네. 이미 유치권 행사를 하고 있는데 몇 억이나 내놓고 입찰하겠어. 업체 선정도 쉽지 않다면서요. 나가 또 요런 야그를 들어버렸어. 최근에 교육청에서 뭔 사업을 또 시작했다면서요. 근데 이번에 부도난 그것이 1순위가 돼갖고 또 낙찰을 탁 받아버렸다더만. 그런 사실이 있긴 합니다만 최종 심사에서 부적격 처리됐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아이고 참 여유스럽소. 교육청서 부실하게 업체들을 검증했다는 현재 이 시스템이 이번 이 난리가 난 원인인게 그래서 다들 화를 내고 있는 것 아니요? 네네. 나가 그 아그들 듣고 있을게 참 욕은 못하겠고 이런 말까지는 안 할라 했는데 정신이 나간 것 같소. 제대로 일도 안 하고 약속을 안 지키 이 업체들을 전국적으로 소문을 내갖고 이 암대서도 일을 못하게 해야소. 제대로 일 안 하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만들어야 쓴다고 그 대통령도 야가하더만. 교육청은 좀 지대로 좀 반성 좀 하시오. 예. 반영하겠습니다. 그리고 빠른 시일 내에 학부모님들하고도 이 설명회도 열고 그러려고 하고 있어요. 아이고 설명회 얘기는 작년부터 들은 것 같구만. 이제 교육청 양반 무엇보다 우선히 생각해야 한 것이 아이들을 위한 거요. 그것을 하려고 이 교육청이 있는 거죠. 공부도 시키고 예의도 가르치고 무엇보다 좀 잘 뛰어놀게 해갖고 체력도 기르게 하고
그것도 학교는 절대로 안전하다 이렇게 지내는 것이 가장 기본 아니요. 겁나게 중요하지. 그럼요. 물론이죠. 사람 하나 맹기는 게 얼마나 어렵고 중요한데 잘 길러야지 나라도 발전해요. 안 그요? 이렇게 맞아요. 그 약속도 안 지키는 어른들 보면서 우리 아구들이 뭘 느끼고 배우겠어. 옆에서 바로 내 편이다 이런 보호자들하고 또 선생님 역할이 겁나 크지만서도 아무쪼록 좀 안전하게 그 전체 바닥을 쫙 깔아주고 잘 자라도록 보호막도 쳐주는 것이 이것이 그 교육청 역할이라고 나는 생각해요. 제발 나는 잘 모르겠어요 하고 이거 발표하지 말고 계획적으로다가 준비하고 학교에다가 뭐가 제일로 필요한지 선생님들하고도 또 학부모들하고도 학생들하고도 이 야구 좀 평소에 좀 많이 들어보시오. 그 안에 정답이 있겠지. 그리고 저기 어디 가 좀 행정 좀 잘 좀 배우고 오시오. 알겠습니다. 할머니, 우리는 언제 학교 운동장에서 뛰어놀 수 있어요? 우리 선생님이요 넓은 마음을 가져야 한다고 하셨는데 저는 그 넓은 운동장을 갖고 싶어요. 그래서 체육대회도 하고 싶고. 그래. 아이 누구도 답답하지. 어른들이 잘못한 거지. 너희는 아무 잘못 없다. 어이 저 교육청 양반 이거 방송 나간게 얼른 처리하시오. 아유 가자. 아이고 가자 진우야. 라디오 전망대가 7월 3일 목요일에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방송은 유튜브 여수 MBC 뉴스 플러스 들어가시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내일 돌아오겠습니다. 구성 이선화, 연출 송유라였습니다. 고맙습니다.